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바라볼 종목은 첫 번째는요, 수동 소자 및 카메라 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바로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된 주식입니다. 실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 이 종목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세 번째로는 4분기 실적이 부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자, 그 다음 중국 춘절 이후 반등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LCC. 여기서 여러분들 MLCC 하면은 이 주식이었구나 라는 것이 단박에 알아지게 될 겁니다.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자, 이제 뭘 파는 기업일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수동소자, 즉 MLCC를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라던가 전장,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갑니다. 44.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판매를 하는데 보통 애플의 아이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18%고요. 그 다음 반도체 패키지 기판 21.57% 판매를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 36%고 그 다음이 중국 33%였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은요, 이 내용은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수요가 부진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니면 새로운 이슈, 스마트폰의 성장기라던가 공급 부족, 아니면 5G 시대의 개화,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의 이슈라던가 개화가 있었을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도 떨어진 모습을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해짐으로 인해 MLCC가 그동안 성과를 많이 못 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월 6일 메리츠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34% 하회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회 전망은 각각 나온 리포트들마다 다 똑같이 이번에 컨센서스 하회될 거예요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 트리플 카메라 공급이 기대보다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의 판매가 생각보다는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패키지 솔루션 PC 포함해서 세트 수요 둔화로 매출 및 수익성 감소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촉진이 발생할 시에 매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책으로 적정 주가를 지난번 대비해서 9.4% 상향을 해서 17만 5천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도별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되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전망들이 아무래도 이 컨센서스에 다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2023년도 1월 5일 뉴시즈 뉴스에서는 리포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 하향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4분기 실적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하향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같이 영향이 그렇게 미비할 것이다, 그렇게 막 영향이 크게 미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물론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주가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향 곡선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스마트폰의 상품 출하는 역성장이 예상이 역시는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서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생긴다. 즉 가만히 있는데도 예전에는 10만원만 이자로 냈다 하면은 지금은 20만원, 30만원 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무엇부터 소비를 줄일까요? 그렇죠. 자동차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몇 년 더 쓸 수 있는, 요즘엔 또 특히 튼튼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수요를 많이 못 느낀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역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반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왔었을 때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MLCC 업황도 같이 반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반도체 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예요. 그렇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이 문을 개방을 하고 소비가 촉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율이 33%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월 6일 한경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 MLCC 관련주가 반등하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내 MLCC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를 했고, 그리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MLCC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스마트폰 등의 정보기술 제품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각각 목표 주가를 16.7% 그리고 9.4%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 물 타고 전재산 몰빵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여기 SK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IT 수요가 반등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판매 비율이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이 지수를 추종하는가 그래프를 한번 봐봤는데요. 역시나 그래프가 그래도 얼추 지수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삼성전기 역시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던가 시장 경제 업황을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다. 게다가 삼성전기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내 코스피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 국내 시장의 흐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외국인들의 흐름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사막 콘덴서를 보더라도 업황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사막 콘덴서와 삼성전기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인 ROE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3.64에서 이번 23년도에는 10.52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당 순이익인 EPS 같은 경우에는 역시 23년도에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24년도 주당 순이익은 2022년도 대비해서는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년도, 22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재밌는 거는 현금 배당 성향을 봤었을 때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16.86에서 20.1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년도 중국의 이슈가 그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알뜰맨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리포트랑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 말 다 들으시고 전재산 몰빵하세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라고 알뜰맨이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과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 수요를 지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살펴보면요, 구체적인 부양 정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자재 소비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꼭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원자재 관련해서 제조업 관련해서 뭔가를 이제 막 부흥시키려고 해가지고 원자재를 막 사들여.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럼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데 소비가 다시 촉진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네? 그러면은
연준은 이것을 보고 금리를 쉽사리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실질적으로 24년도까지 5%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지, 리오프닝은 잠깐의 반등 정도로 끝나는 해프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곧 중국의 춘절이죠. 자, 여러분들, 중국의 명절 때 가장 중국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중국 사람들이 기차라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대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이동으로 인해서 감염이 더 증가가 되고 사망자가 더 증가될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시 경기가 후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업황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재고 소진 및 기저효과는 일단은 확실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업황 다운 사이클에서 실적 하향이 주가보다 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향후 영업 환경의 방향성을 주목할 때지, 지금은 너무 걱정만 하고 그냥 관망할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는 지금 내년에도 5%대를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올해 말에 금리를 다시 낮출 생각은 절대 없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매파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24년도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급하게 물을 타는 것이 좀 위험한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나는 신규로서 삼성전자를 나 리포트 보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이번에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 상반기에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반도체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MLCC 주식인 삼성전기를 나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과 이에 따른 소비 촉진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면 연준이 더 강경한 말을 꺼낼 수도 있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연준이 더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물론 상반론자와 하반론자의 컨센서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반론자의 컨센서스와 하반론자의 컨센서스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연준의 입김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부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상반론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연준이 그냥 손 빨고만 있겠느냐,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상반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의견도 굉장히 존중을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준은 지금 더 으름장을 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연준이 자 지금 쉽사리 금리를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1월 단기적으로 그래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1월 흐름에서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증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관망하면서 혹은 조금씩 담아가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